아, 맞다. 생각났다. 우리 집 가정부였지? 착하긴 했어? 말도 잘 듣고? 엄마 일어나요. 집에 가요. 상견례 자리에 앉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생 사연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1978년 가을, 서울 성북동.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그 골목. 깊숙한 곳에 20살 이순옥은 처음으로 하인방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방에서 보낸 3년이 40년 뒤 자신의 딸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 다시 떠오를 줄은 2024년 봄 서울 강남구 아파트. 순옥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 장소 예약했어. 딸 서윤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28, 대기업 디자이너.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로 했어? 청담동 한정식집.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데래.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상 1978년 가을. 순옥이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은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집주인 부인이 가리킨 곳은 대문 옆 작은 창고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닥엔 낡은 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 부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밥은 굶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순옥은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자국이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1년만 버티자.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상견례 이틀 전. 엄마, 이거 어때? 서윤이 한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예쁘다. 순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도 좋으신 분이래. 교수님이시대. 그래. 응. 아빠가 못 오시면 혼자 오신대. 근데 엄마 혹시...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아니야. 그냥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순옥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일인데 엄마가 괜찮아야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복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게 뻗은 어깨, 단정한 자세.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상 1979년 겨울. 그 집 딸 명자는 순옥과 동갑이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집엔 가정부 있어? 응, 우리 집도. 부럽다. 우리 집은 엄마가 다 해.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괜찮아. 말 잘 들어.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물속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상견례 전날 밤. 순옥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한 벌,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녀는 천천히 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순옥은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그 방의 천장처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은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가 마주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그 말이 45년 동안 침묵했던 그녀의 입을 어떻게 열게 될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순옥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베이지색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남편 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 천천히 와. 순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오후 1시.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옥과 서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긴장돼. 서윤이 손을 비볐습니다. 괜찮아. 인사만 잘하면 돼. 순옥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단정한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가방은 명품,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어머니입니다. 여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순옥과 서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 어머니 이순옥입니다. 서윤 아빠는요?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순옥과 서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순옥은 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도 받았던 그 시선. 서윤 씨, 회사는 어디 다닌다고 했죠? S전자 디자인팀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도 다들 일하니까. 여성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국짐.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순옥 씨라고 하셨죠? 여성이 갑자기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네. 성함이 특이하네요. 요즘은 잘 안 쓰는 이름인데 예전 이름입니다. 순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경기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안은 평범합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요?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옥을 응시했습니다. 순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상 1979년 봄. 순옥아, 이거 명자방에 갖다 줘. 집주인 부인이 옷가지를 건넸습니다. 순옥은 옷을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방 안에는 명자와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이네. 거기나. 명자가 손짓했습니다. 순옥은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물입니다. 우리랑 동갑이네. 응. 근데 신분은 다르지.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분은 다르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상견례 자리. 아, 맞다. 여성이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성북동이에요.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우리 집 성북동이었거든요. 1970년대에. 혹시 그때 여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 집에서 일하던 분이었죠? 여성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밝기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순옥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설마.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셨어요? 응, 우리 집 가정부였어.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긴 했어. 말 잘 들었지.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우리 가요. 서윤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밥은 먹고 가야지. 여성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순옥이 말했습니다. 앉아.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순옥은 여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 딸은 저와 다릅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과거로 제 딸을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옥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침묵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아프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견례가 끝난 뒤 순옥과 서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주차장에서 차까지, 차 안에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순옥은 핸들을 잡은 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필요가 없었다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순옥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엄마가 가정부였다는 거 아빠는 알아? 알아. 그럼 나한테만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타이밍? 20년 넘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순옥은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회의 끝났어. 상견례는 어땠어?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았어. 서윤이는? 방에 있어. 그래. 그럼 나 곧 들어갈게. 응. 천천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회상 1980년 여름. 순옥아, 이거 명자 학원에 갖다 줘. 집주인 부인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순옥은 버스를 타고 강남까지 갔습니다. 당시 강남은 아직 개발 중이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이다.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옥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근데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야? 네. 그래도 왔네. 착하긴 해. 명자가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쟤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 아, 같은 나이? 응. 근데 인생은 다르지 뭐. 명자는 도시락을 들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인생.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현재 밤 9시.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준호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엄마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왜? 숨기고 결혼할 순 없잖아.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나 준호 좋아해.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준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귀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태준은 순옥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이는? 방에 있어. 태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견례 잘 끝났어?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태준은 순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해.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이 내가 일하던 집이었어.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밤 11시. 순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이순옥 씨, 오늘 반가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네요. 우리 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명자.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회상 1981년 봄. 순옥이 그 집을 나온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3년치 월급을 손에 쥐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해. 다시는 고개 안 숙여.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준호 만나.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기할 거야. 전부.
엄마는 괜찮아? 순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2시, 순옥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명자에게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 해명? 변명?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응, 준호가 시간 좀 가지자고 했어.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약해서. 아니야. 순옥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알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아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말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순옥은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남편 태주는 회사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왜? 서윤이한테 짐이 됐잖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순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태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당신은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니야. 순옥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회상 1982년 겨울, 순옥이 태준을 처음 만난 건 공장 사무실에서였습니다. 그는 기술자였습니다. 말이 적고 손이 빨랐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이 장부 누가 정리했어요? 제가요. 정확하네요. 고맙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퇴근 후에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순옥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공장 앞 다방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혼자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해요. 태준은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안 물어보는구나. 현재 상견례 일주일 후, 순옥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박명자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순옥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오해 풀고 싶어요. 순옥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를 푼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 퇴근했습니다. 순옥은 딸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앉아봐. 왜? 얘기 좀 하자.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옥도 앉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크기 전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그래도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 응. 다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뭐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아, 엄마, 준호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 편이야. 순옥은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틀 후 순옥은 박명자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명자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순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명자가 커피를 밀어주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제가 상견례 때 좀 실례했죠.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옥 씨, 솔직히 말하면 박명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순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이요? 순옥이 되물었습니다. 네. 두 집안이 사돈되는 건데 과거 일이 알려지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박명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 씨, 네. 저는 45년 전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박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다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과거로 제 딸을 평가하지 마세요. 순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정말요? 네. 박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순옥 씨. 네. 솔직히 당신 남편은 뭐 하는 분이에요? 순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카페에 있어. 지금 가도 돼? 왜? 상견례 늦어서 미안했어. 내가 직접 가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순옥은 박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럴까? 주소 보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명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요. 아, 그분도 오시나 보네요. 네. 순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모습. 그는 순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 태준은 박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아, 네. 박명자예요. 박명자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태준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회의 때문에 상견례에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박명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대원정밀기계 대표이사? 박명자는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 회사 협력사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회사 한승정밀 아세요? 알죠. 납품건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 박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건 제 아내의 역사입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를 존중합니다. 순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순옥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말하는 것, 숨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 순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똑바로 바라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뒤 순옥과 태주는 차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태주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래도 당신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방향으로. 그녀도 이제 자기 속도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 순옥은 서윤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 서윤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도 같이 오면 좋겠어. 순옥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런데 서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준호 엄마가 또 그럴까봐.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왜? 엄마가 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카페에서 순옥과 서윤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북카페였습니다. 준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순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엄마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순옥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과거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만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준호는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 엄마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회상 1985년 봄. 순옥이 태준과 결혼한 해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 응. 정말? 순옥은 웃었습니다. 정말. 뭐가 제일 좋아? 아무도 나한테 명령하지 않는 것.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사흘 후 순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옥 씨, 저 박명자예요. 네. 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요? 내일 괜찮으세요? 좋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순옥과 박명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순옥 씨, 저 사과하고 싶어요. 순옥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상견례 때 너무 실례했어요.
과거 일을 꺼낸 것도, 그리고 당신을 깔본 것도. 박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명자 씨, 네. 저는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박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45년 동안 저는 그 집에서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박명자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왜 사과하세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박명자는 손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 남편 회사가 우리 회사 주요 협력사래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가 힘들어진대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과가 진심이 아니구나. 순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 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박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만약 제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박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순옥 씨. 네. 저 정말 미안해요. 박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공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공원 근처. 박명자 씨 만났어? 응. 어땠어?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잡해. 그래. 응. 그런데 괜찮아. 정말? 응.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저녁 순옥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 그래. 응. 이번엔 준호 엄마도 같이 온대.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같이 가자. 아빠도? 응. 서윤은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순옥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뭐가? 내가 엄마 편이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천천히 회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박명자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순옥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순옥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순옥에게 이 평범함은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엄마, 나 준호랑 다음 주에 정식으로 약혼할 거야. 서윤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엄마는 괜찮아? 뭐가? 준호네 집이랑 계속 만나야 할 텐데. 순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 정말? 응. 이제는 괜찮아. 서윤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순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뭐가?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서윤은 웃었습니다. 엄마, 나는 처음부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회상 1978년 겨울. 그 집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순옥은 연탄을 갈아 끼우고 김장 배추를 씻고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럴 거야. 주먹을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박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박명자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순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명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옥 씨,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뭐요? 제가 당신한테 한 말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름도 제대로 기억 안 했죠. 미안해요. 진심으로. 순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박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 토요일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옥과 태준, 서윤, 그리고 박명자와 그녀의 남편 준호.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박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박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윤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옥은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4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겠지. 그때 박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순옥 씨. 네. 아까 말 못다한 게 있어요. 순옥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순옥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박명자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순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온 것 뿐이에요. 약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옥은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잘 끝났어. 순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 둘 다 있어서지. 태준이 웃었습니다. 순옥도 웃었습니다. 밤늦게 서윤이 엄마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잠 안 와? 응. 너도? 응. 서윤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는 과거를 후회해?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말? 응.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순옥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회상 1981년 봄. 그 집을 나온 날 순옥은 혼자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순옥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좋은 아침. 순옥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순옥.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하인도 아닌, 그냥 이순옥. 그녀는 웃었습니다. 순옥은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도 없다는 것을,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45년 전 그 하인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옥.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존엄의 회복을 다룹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살아낸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견뎌낸 시간들을 기억하며 씁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작품을 모든 이순옥들에게 바칩니다.